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14일입니다. 뭐 매월 14일 하면 무슨 날, 무슨 날, 무슨 데이 이렇게 그 기념을 하죠. 뭐 상업적이니 뭐니 뭐 이런 말이 많지만 뭐 어찌됐든 그런 비공식적인 기념일이 14일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10월 14일은 무슨 날이냐?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죠? 와인데이가 되겠습니다. 와인은 포도주를 얘기를 하죠. 화이트 와인과 그다음에 레드 와인 이두 종류를 흔히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와인 하면 레드 와인을 이제 먼저 떠올리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와인은 이제 주님의 피라고 그렇게 이제 통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술을 끊었다가도 이제 술이 먹고 싶으면 난 와인만 먹고 나머지는 다른 술을 안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와인은 왜 먹느냐 그러면 그건 주님의 피니까 내가 이제 와인을 먹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족한 그 알코올을 이제 충족시키는 그런 논리로도 쓰이는 그 이제 술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알코올 부족을 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논리를 편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하여튼 뭐 무슨 데이에서 와인데이까지 왔는데 와인데이가 10월 14일이다 보니까 정말 참 벌써 12달 중에 10번째 달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세월이 또 참 유수와 같이 흘러갔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예. 네, 뭐 와인데이에 대해서는 뭐 이미 여러 번 뭐 방송도 해드렸고 그다음에 뭐 와인데이 어, 일반 이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뭐 영상에 많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인데이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한 꼭지 이렇게 만들려고 한 이유는 이 와인을 증류를 이제 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꽁약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어, 이야기가 있죠. 뭐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예. 자, 그래서 와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오늘은 그 이제 와인의 영혼,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육체가 이제 육신이 이제 사그러들면 이제 마지막에 남는 건 영혼이죠. 글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와인의 영혼하면은 마지막에 남은 건 그 증류가 되고 남은 거는 꼬냑이니까 와인의 영혼은 꼬냑 이야기로 이렇게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의 그 제목은 와인의 영혼 꼬냑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와인의 영혼 꼬냑인데 와인 증류된 시간의 향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와인을 이제 자꾸 증류를 시키면 이렇게 증류되고 남은 것이 이제 꼬냑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어, 거기까지 오기에 걸린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됐을 텐데 그 시간이 함축적으로 모여져 갖고서 아주 은은한 향기를 이제 뿜어낼 텐데 그게 바로 증류된 시간의 향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음, 꼬냑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와인이 육체라면 그 꼬냑은 그 영혼이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14일이 이제 와인데이인데 이 와인데이를 지나면서 와인이 이제 어, 증류를 하려면 가열을 해야 될 테니까 그불 속을 지나가고서 그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이야기, 그 꼬냑에 대해서, 꼬냑의 역사와 향기에 대해서 한번 쭉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음, 와인에서 불로 태어나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와인을 증류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가열을 해야 되니까 불로 태어난다라는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어찌됐든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활달한 포도밭이 이제 있어야 될 거고 거기서 와인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또 그런 와인통을 싣고서 막 배가 건너가죠. 그리고 먼 장거리를 이동할 때, 와인은 일단 부피가 크니까, 그 굉장히 좀, 운반하기도 어렵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뭐 요즘하고는 이제 비교할 수가 없는 거겠죠. 옛날 참 이 와인이 나오던 시절의 그 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의 배에 비교하고 조그만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와인을 좀 부피를 줄이고, 어, 뭐, 그렇게 어떻게 운반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증류를 하게 된 겁니다. 17세기죠. 17세기 프랑스 이제 서부에 그 샤랑트라는 지방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서부에. 거기에서 이제 상인들이 이 포도주를 이제 배에다 이렇게 싣고서 그걸 네덜란드로 수출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수출을 하려면 그 배에다 싣고서 이제 잔뜩 싣고서 이제 가야 되는데, 사실 그 뭐 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도 크지도 않은 데다가, 더군다나 이게, 그 옥통 속에다가 이제 와인을 넣고 이제 가다 보면은 이게 관리를 잘못하면 와인이 이제 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도착했을 때 상품 모두 가치가 없으니까 다 버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긴 항해를 하고 나면은 와인이 자꾸 상해버리니까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묘책을 이제 생각을 해낸 겁니다. 바로 와인을 불에 이제 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류를 시킨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수분은 다 이제 이렇게 빠져나갈 테고 거기에 이제 알코올 성분만 이제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알코올 성분만 남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뭐 술에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근데 아주 그 진짜 그냥 독한 술이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와인은 우리가 마시기에는 큰 부담 없이 이제 뭐 혀에 이렇게 굴려가면서 뭐 마시는 뭐 이러는데 꼬냑은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마시는 게 그렇게 쉽진 않죠. 그래서 뭐 이렇게 홀랑 입속에다 털어놓고 생켜버리든지 우리가 소주를 마시면 이제 소주가 요즘은 그 도수가 낮아져서 그런데 옛날에 보면 참 소주 한잔 하면은 목구멍에 넘어가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카 하는 소리가 나죠. 요즘도 술을 마시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 잔 마시고서 카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만큼 도수가 높으니까 입에서 목으로 넘기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와인에 갖다 이제 증류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부피도 작아진 데다가 와인 알코올만 남으니까 상할 리가 없잖아요. 이제 네덜란드에 이제 이 도착을 합니다. 그럼 이때 다시 물을 빼낸 거니까 물을 섞어 갖고서 이렇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어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꼬냑의 원조가 된 거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막 흐르다 보니까 그 옥통 속에 저장됐던 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게 참 또 그 향기도 좋고 뭐 이런 상태로 이렇게 변해 가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진짜 그야말로 상하지도 않고 아주 그 순도 높은 그런 그 이제 알코올이 이렇게 운반이 가능하니까 아, 이게 이제 그때 이제 그걸 깨달은 거죠. 와, 이게 어, 와인 포도주에서 그냥 뭐 불을 갖다 이용해 갖고 불이 빼낸 거죠. 영혼을 빼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꼬냑의 이제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뭐 저는 뭐 양조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이 꼬냑은 이제 두 번 그 증류를 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두 번 증류하는 이 과정을 갖다가 아까 샤랑트 지방이라고 했죠. 샤랑트 방식이라고 그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증류를 할 때 프리미어 디스틸레이션 그러니까 프리미에르 디스텔라시움 이게 불어로는 이제 시옹 그렇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브루이라는 걸 만든답니다. 이제 이게 1차 증류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시 한번 그걸 또 이제 증류를 이제 하는데 그게 어, 라본 쇼프라고 하네요. 참, 제가 불어를 6개월 동안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스펠을 보고서 이렇게 읽는 게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영어는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보면 나오는데, 이 불어로 읽으려면 쉽지가 않아요. 독일어는 조금 이제 덜 쉽죠. 독일어는 그 쓰여진 철자 그대로 읽으면 되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라본 쇼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가열, 그러니까 잘 가열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은 오드비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1차 가열을 해서 증류를 해서 브루이를 만들고 그다음에 2차 증류를 해서 오드비를 그 이제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끓이고 식히고 뭐 다시 또 불 붙이고 뭐 이러는 동안에 이제 와인은 이제 증류가 되는 거고 이 증류를 전문으로 하는 어떤 그 증류의 장인이 이제 또 나름대로 그 손맛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열만 가열해서 증류시키는 거하고 뭔가 전문가가 아주 어떤 그 나름대로의 절차와 방법을 통해 갖고서 증류시키는 거하고 이건 다를 거예요. 분명히 다른 꼬냑 그 다른 그 이제 물질이 생성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장인의 손을 거친 것은 바로 영혼이 깃든 그 이제 술이다. 영혼이 깃든 향을 내는 그런 술이기 때문에 오직 그런 그 장인만이 이런 향을 갖다 구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뭐 솔직히 증류한다라고 해서 뭐 밑에다 불 펴놓고서 이렇게 기다려봐야 우리가 하는 거하고 이런 장인이 하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예. 뭐 하라고 해도 뭐 못하겠지만은 어찌됐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인이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증류된 이제 술이 있는데 그게 증류된 상태로 뭐 끝이 아니고 그게 또 이제 오크통 속에서 수년간 또 숙성을 시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숙성이 되면서 이제 시간의 향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오크통 오크나무로 만든 그 통에 그 나무의 향기가 또 거기에 배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꼬냑을 뭐 자주 마셔보진 못했지만은 그 꼬냑을 마시면서 아, 이게 참 시간의 향기가 포함이 돼 있구나. 아니면 오크나무의 향기가 돼 있구나. 이런 걸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몇 번 마셔보지도 못했지만 제 경험으로서는 위스키보다 이 꼬냑이 마시기가 조금 전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입에 넣자마자 이렇게 턱 털어놓는 식으로 해갖고서 뭐 그렇게 먹는다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게 조금씩 그 뭐 혀 밑에 굴려서 먹는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마셔보진 않아갖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 꼭 이제 옛날에는 술을 한 병씩 사왔죠. 요즘은 이제 뭐 그런 풍조가 거의 사라졌는데 또 사라지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그게 귀하게 느껴지는 그런 이제 그런 상품이 아니죠 이제는 왜 그냥 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입 자유화가 돼갖고 언제든지 본인이 마시고 싶으면은 그런 양주 파는 가게 가면은 살 수 있는 그런 술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예전에 20년, 30년 전, 40년 전 이런 때 해외 어떻게 나가다 보면은 그거 하나 이렇게 사가고 그것도 제한을 하죠. 그 병수 두 병까지 되다가 너무 많이 들여오니까 한 병으로 제한. 요새는 한 병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주로 위스키를 사게 되지 꼬냑을 잘 안 사게 되더라고요. 네. 위스키는 뭐 어려서부터 많이 들은 얘기지만은 꼬냑은 그렇게 흔히 들어왔던 그런 이제 술의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귀에 익은 위스키를 더 많이 사오는 것 같습니다. 참 위스키는 그래도 좀 먹을만 하죠.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상상이 이제 가실 겁니다. 오크통이 쫙 들어선 그 지하 저장고 같은 게 있죠. 벽에는 이제 곰팡이가 쫙 펴 있고 혹시 거미줄이라도 좀 있으면 좀 으스시해 보이겠지만 하여튼 그런 그 지하 저장고에서 계속 숙성을 시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창고 지하 저장고에서 이제 이 숙성이 이제 되다 보면은 그 이제 꼬냑 창고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뭐 밀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뚜껑을 막아야 되니까 그래도 그 독특한 냄새가 이제 거기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벽에도 배고 그다음에 그 지하 저장고 공간에 가득하게 이제 그 냄새가 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술이 이렇게 증발되다 보면 거기서 또 곰팡이가 생긴답니다. 곰팡이도 뭐 좋은 곰팡이, 나쁜 곰팡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생긴 곰팡이. 그거를 천사의 몫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에인젤스 쉬어. 참 감은 안 오지만 하여간 그렇게 이제 부르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숙성이 되다 보면은 알코올도 당연히 이제 증발이 되겠죠. 아무리 그 옥통 속에 틀어막고 이렇게 이제 숙성을 시키더라도 거기서 매년 보면은 2에서 3% 정도 알코올이 공중으로 이제 이렇게 에, 증발이 돼서 사라진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가 곰팡이도 생기지만은 그렇게 줄어드는 그 2, 3%의 갭 그거는 그럼 누가 마신 거냐? 그거는 자연현상이지만은 그거를 바로 아까 에인젤스의 목이라고 천사의 몫이라고 해서 에인젤스 쉐어라고 했는데 그건 천사가 마신 거다라는 얘기죠. 천사가 마신 몫이 바로 숙성하면서 증발된 사라진 2에서 3%의 알코올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만큼 이제 증발될 건 된 대로 이제 남는 것은 그야말로 더 진해지겠죠. 또 맛은 더 깊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이렇게 숙성된 최종적으로 나온 술이 그게 이제 그야말로 이제 꼬냑으로 이름이 이제 지어지는 거죠. 우리 보면은 이 프랑스 영화를 보면은 베르사유 궁전도 나오고 그다음에 나폴레옹 초상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로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하여튼 18세기 이후에 이제 꼬냑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실의 술로 자리를 이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인만 마시다가 이렇게 증류를 해갖고 그다음에 숙성을 시킨 이 꼬냑이라는 술이 나오니까 야 왕실에서는 이 꼬냑만 마시자 내지는 야 우리 왕실을 대표하는 술은 이 꼬냑이야 이제 이런 의견의 일치를 받겠죠. 자, 그래서 루이 15세는 외교 선물로다가 이 꼬냑을 이제 보낸다든가 이제 그렇게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 있는 그런 귀족들은 저녁 식탁에서 이 꼬냑을 이렇게 좀 식사를 하면서 이제 마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꼬냑을 모르는 자는 세상을 모른다. 그만큼 꼬냑이 입에 착착 달라붙는 서양인들의 술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꼬냑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경험도 없지만 문외한이라서 꼬냑이 정말 술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겨를이 별로 없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모시던 사장님이 이제 그때 한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폴레옹이 이제 이 소련을 침공하고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게 전선이 길어지다가 보면은 이제 이게 분수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이걸 프랑스 본토에서 이 꼬냑 아니 와인 통을 갖다 이제 들고서 이제 전쟁터에서 술을 마셔야 되니까 그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수송하는데 힘들고 무거우니까 야 이걸 좀 줄이자 해갖고서 이제 그걸 이제 증류를 시켜갖고 이제 꼬냑을 만든 건데 그래서 그 사장님 그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꼬냑은 나폴레옹이 만든 거다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걸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꼬냑이 나온 거하고 나폴레옹이 살았던 시기하고 따지면은 꼬냑이 먼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꼬냑을 나폴레옹이 만든 건 아니죠. 그때 이제 어, 전쟁터에 이제 진짜 그야말로 이제 운반을 하는 걸 생각하면 나폴레옹이 그랬다라고 하는 말도 그냥 가슴에 와 닿는 얘기라서 처음에 그렇게 믿고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 그래서 최근에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러네요. 어찌됐든 이제 나폴레옹은 또 막 유배지로 가고 이제 세인트 헬레나 같은데 이제 가다 보니까 유배지로 가서도 헤네시 꼬냑 같은 그런 아예 그냥 상자째 늘 곁에 이제 두고서 귀향을 가서도 유배를 가서도 꼬냑을 먹고 살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헤네시 곤약을 나폴레옹 브랜디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부른다고도 하네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그렇습니다. 예. 정말 참 어렵네요. 예. 자, 그래서 오늘날 이제 곤약의 이름은 그 자체로 이제 전설이 이제 된 거죠. 이제 곤약의 이제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헤네시라는 게 있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폴레옹 곤약이라고 했으니까 나폴레옹의 술로 불리면서 세계 시장에서 1위를 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헤네시 곤약이.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 읽으면 레미 마틴인데 레미 마르탱이라는 음, 그런 이제 또 이제 곤약이 있는데 이건 포도 품질과 그 전통에 대한 어떤 고집스럽게 그 뭐 나름대로 뭐 그 이 술 양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기법이나 절차가 있겠죠. 하여튼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자신들의 그 기준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내는 게 레미 마르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르텔이라는 게 또 있다고 합니다. 이건 1715년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그 장인이 만들어 온 그런 그 이제 곤약이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쿠르부아지에라는 게 또 있다고 합니다. 이건 프랑스 황제의 공식 그 공급주라고 하는데 아마 그 황실에 이렇게 납품했던 그 곤약이 바로 쿠르부아지에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네 가지 브랜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네 가지 브랜드를 지금도 4대 곤약 하우스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숙성을 시키고 증류를 하고 숙성을 시키고 또 증류하기 전에 와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포도밭에서 포도를 갖고 갖고 그걸 수확을 해갖고 그걸 또 진이겨 갖고서 와인을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야말로. 그래서 이것은 뭐 와인을 증류한 게 아니라 시간을 증류한 그런 술. 그러면서 이제 이건 아무나 또 못하는 거죠. 아까 장인들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듯이 그런 장인들로만 이루어진 그 명가가 있겠죠. 그야말로. 그래서 나름대로 그 이름 있는 그런 가문, 와인, 꼬냑 가문의 그 향기를 갖다가 나름대로 지키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지금 그 이제 브랜드다라고 봐야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도 뭐 막걸리 보면은 뭐 어디 막걸리 뭐 무슨 뭐 지평 막걸리 뭐 서울 막걸리 뭐 이렇게 있듯이 그 막걸리도 브랜드가 다 있듯이 이 꼬냑도 이런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어, 혼약을 보면은 그 이제 라벨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VS, VSOP, XO 이런 표기가 이제 그 나오는데 이것은 숙성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꼬냑병에 그 VS, VSOP 그다음에 XO 이렇게 써 있는데 VS는 최소 2년간 숙성을 한 거라고 하네요. 아, 그러니까 와인 한 병 만드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꼬냑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꼬냑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저 2년 동안 뭐 얼마나 많은 손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VS는 Very Special을 줄여서 VS고 약자로 그렇게 읽고 그다음에 VSOP가 있는데 이건 Very Superior Old Pale이라고 돼 있네요. 이건 최소한 4년이 걸린다. 아,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그 시간을 투자해야지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XO가 있는데 이 XO는 Extra Old라고 합니다. 엑스트라 이걸 줄여서 X 그다음 올드에 O를 떠서 XO라고 하는데 이건 숙성 기간이 무려 10년 이상 걸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런 그 브랜드의 그 꼬냑은 엄청 비쌀 것 같네요. 글쎄요, 뭐, 보긴 본 것 같아요. VS니, 뭐, VS 오피니, 엑소니, 이게 뭐, 꼬냑 그 병을 보고 본 거는 같은데, 그게 뭔지는 오늘 저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정한 꼬냑의 가치는 만들어진 연도가 아니고, 그 기억의 향기에 있다. 그만큼, 시간이 오랫동안 그 이제 걸쳐가면서 거기서 숙성되면서, 어, 그 아득한 먼 과거로부터의 그 기억이 거기에 꽉 담겨 있어갖고 그 기억이 향기를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향기는 뭐 단순한 그런 시간이 아니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연루돼 있고 연루돼 있다는 범죄자 같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작업에 참여를 했고 거기에 또 뭐 많은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많은 사랑이 또 담겼을 거고 그러면서 그 많은 시간을 이제 지나야 이제 이 상품이 나오니까 거기 엄청난 기다림이 이렇게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또 사랑과 기다림을 듬뿍 담아갖고서 만들어내는 그 브랜드가 바로 이런 곤약 브랜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찌됐든 증류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말이 또 있다고 합니다. 와인은 땅에서 태어나지만 곤약은 불에서 태어난다. 그만큼 열을 가해갖고서 얼마만큼 잘 증류시키고 정제를 해내느냐에 의해서 곤약의 맛과 품질이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풀 속에서 이렇게 이제 그 달궈지다가 보면은 거기에 그 참여한 인간의 열정이 같이 거기서 증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나올 때까지의 이 투자했던 그 시간이 향기가 돼 갖고서 우리 그야말로 코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느끼게 된 거다라는 얘기죠. 뭐 참, 어, 사실 뭐 꼬냑 한 병 이렇게 있는 거 딱 따기도 쉽지 않은데 뭐 혹시 이탈하면은 뭐 와인도 좋지만 와인잔 대신에 꼬냑잔 한번 이렇게 딱 들고서 거기다 그 잔에다 와인을 꼬냑을 따라 갖고서 그야말로 그 불로 이렇게 익혀서 만든 인간의 기억과 예술의 혼을 한번 만끽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말 불이 만든 시간의 향기. 자, 꽁약을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불이 만든 시간의 향기. 와인의 영혼, 꽁약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왔습니다. 글쎄요, 참, 뭐 꽁약에 대한 깊은 지식도 없고 와인에 대한 깊은 지식도 없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와인을 증류시켜서 수많은 그 열정과 시간과 인력이 투입돼가고서 꽁약이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 브랜드의 종류도 있고, 그다음에 숙성 기간에 따라서 뭐 어떻게 구분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옛날에 그 해외 출장을 한번 갔다 오면서 꼬냑을 한 병 사서 이제 아버지를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참 시골 양반들이 그야말로 이렇게 아들 딸들이 이렇게 해외 출장 갔다 와서 진짜 양주 한 병 사면 그 동네 자랑거리죠, 뭐 이거. 그야말로 막걸리와 소주만 마시던 양반들이.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 갖다 드렸더니 또 이제 동네방네 자랑을 하시면서 이제 다들 이제 친구분들을 이제 불러 모아갖고서 꼬냑을 그 막걸리 잔 있죠, 양재기 거기다 코록 따라가고서 꼬냑을 막걸리 마시듯이 그냥 양재기째 그냥 들어 마시는 제가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봐야 뭐 사실 그 옛날 분들이 뭐 그런 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뭐 일이 들어가든 저리 들어가든 뭐 들어가서 취하면 그만이지. 그래서 기분 좋으면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참 꽁약을 막걸리 마시듯이 이렇게 확 들이키시고 난 다음에 아침에 진짜 속이 쓰려갖고 힘들어하시는 걸 보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안 사다 드렸어요. 예, 이렇게 와인과 꽁약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음, 글쎄요, 언젠가 내가 이제 독일 출장을 가고서 프랑크푸르트에 와서 이제 호텔에서 잠을 자면서 음, 술 한잔 하고 싶은데 이렇게 나가보니까 또 거기 한국 식당이 있더라고요.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를 한 병 시켰는데 그 소주 그때 뭐 2만 원인가 그렇게 만 원인가 2만 원을 받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거죠. 서울에서 뭐 한 1, 2천 원, 1, 2천 원, 뭐돈 천 원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는. 그런데 그거를 참 한 잔씩 따라갖고서 그냥 진짜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음미하듯이 그냥 입안에 놓고 혀 밑에서 굴려가면서 이렇게 마시는데 세상에 지구상에서 진짜 제일 좋은 술이 소주라는 생각이 그때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뭐 와인 좋아하죠. 와인 좋은데 뭐 와인 떠나서 뭐 이 독주로서 위스키나 꼬냑 이런 거보다는 저는 소주를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참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섞어 갖고서 그야말로 그 와인과 꼬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음, 글쎄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에. 그리고 오늘은 표준의 날이기도 하고 또 인형의 날이 되겠습니다. 뭐 기존에 다 방송을 해드린 일이 있었는데 그 방송 영상 주소를 갖다가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더보기 링크에 들어가면 이 영상 링크 어드레스가 거기 있으니까 한 번씩 눌러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와인 곤약 이야기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구독을 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 두 번 누르면 또 사라지니까 한 번만 누르시면 홀수로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와인데이 꼬냑 이야기였습니다. 그다음에 인형데이 표준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